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수의사회 행동의학연구소 소장 짱구네 동물병원 신호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정 소리약에 과도하게 짖는 경우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헤어드라이기 소리, 청소기 소리, 천둥 번개 소리, 이런 오토바이 소리 등에 굉장히 많이 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원인이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이 굉장히 큰 소리에 대해서 무섭고 그리고 심해지면 멀리 도망치거나 공포로 인해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보통 잘못된 교정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려견을 끌어안거나 쓰다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괜찮아 하고 아이를 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공포는 당연히 느껴야 될 감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더욱 무서워해요. 누군가가 우리도 무서워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해결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서 침착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아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걸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리에 과도하게 지을 때 올바른 교정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요새 핸드폰에 많은 어플이 있어요. 번개 소리, 그다음에 뭐 청소기 소리, 초인종 소리를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녹음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훈련을 천천히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예요. 이 아이가 평소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방석이나 뭐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계속 핥을 수 있는 습식 튜브 간식을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끊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지금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럴 때 아주 작은 소리로 핸드폰으로 녹음되어 있던 번개나 천둥 번개 소리나 청소기 소리를 조그맣게 틀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간식을 먹다가 그 소리에 반응을 내서 다시 짖거나 하면 그 소리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간식을 주시고요. 그 소리를 아까보다 조금 더 작게 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까 소리에는 반응을 하더니 지금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간식을 먹고 있으면 그 소리를 계속 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간식을 먹을 때까지 그 소리는 계속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또 간식을 먹이고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그 소리 볼륨을 높여서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반응을 보이면 소리를 자꾸 줄이세요. 이 방법을 하루에 5 분에서 10분 동안 20 동안 반응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간식을 먹고 있다가 계속 소리가 크면 멈추고 소리가 크면 멈추고 이거를 천둥 번개 소리로 하셨다가 초인종 소리로 하셨다가 청소기 소리로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무슨 소리냐면요. 굉장히 그 소리에 익숙해져요. 근데 훈련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가 천둥 번개를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서 천둥 번개 소리를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둥 번개가 치는 경우 그리고 청소기 소리를 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기를 지금 직접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모든 훈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훈련 중에는 청소기 소리나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다시 들리지 않는 작은 방이나 그런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도록 하여서 반려견이 지금 훈련 중에는 그 똑같이 두려움의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관심 유도형으로 짖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짖으면 보호자님이 관심을 주는 경우예요. 짖으면 간식을 주고 짖으면 사랑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관심 유도형으로 이 행동이 교정되어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짖을 때에는 보호자님이 반려견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내어 꾸짖어도 안 되고 이 아이가 짖어도 보호자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시고 반응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 올리거나 쓰다듬어 주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호자님이 그냥 보호자님 방에 들어가서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 왜 이러지?' 하고 처음엔 어리벙벙할 거예요. 근데 관심 유도형인 경우에는 관심을 안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낯선 사람의 방문으로 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왔을 때 이 아이를 계속해서 짖어요. 근데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많이 하세요. 대부분의 집에 갔을 때 짖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올바른 교장 방법 중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방석이나 침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방석이나 침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거실이나 이런 데서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약간의 가장자리 쪽에 침대나 방석을 놔주셔야 되고요. 그 방석에 보호자님이 방석으로 하우스로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방석으로 가는 훈련을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방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간식을 방석으로 주십니다. 방석에 간식을 주고 방석으로 하면 이 아이는 간식을 먹기 위해 방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방석 옆에서 자꾸 이 아이를 방석으로 올라가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십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2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방석으로 가는 방법을 금방 습득을 하고 방석으로 하면 바로 가게 됩니다. 그 훈련이 다 되면 그 다음에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방석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방석으로 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자리 근처에 서 있을 때 잠자리로 방석으로 엎드려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빨리 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멀리 있다가도 이제 방석으로 가는 게 됩니다. 그럼 이 훈련이 완전히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 훈련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2주간 훈련을 하시면 이 아이가 언제든지 보호자님이 방석으로 아니면 하우스 했을 때 그 자리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완벽히 된 다음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와 반려견의 위치가 조금씩 멀리에서도 그 아이가 그래서 낯선 사람이 문 앞을 지나거나 문 앞만 지나가도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대문에 초인종을 울릴 때 이때 보호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석으로 아니면 하우스로 했을 때 이 아이가 짖기 전에 자기 방석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간식이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새로 낯선 사람에 대한 짖는 것보다 방석으로 가서 편안히 얌전히 있는 것이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짖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2주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짖는 것 중에 하나가 노령견이 인지기능 장애 증후로 짖는 경우입니다.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란 소위 치매라고 일컫는 병이죠. 뇌가 노화되고 병변이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이제 MRI 검진을 필요로 하나 보통 보호자님들이 이 아이의 행동 변화를 보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물이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목적 없이 계속 걸어 다니거나 한 자리를 계속 빙빙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쉬지 않고 짖거나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해요. 그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이 바뀌어 수면 줄기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짖는 경우, 새벽에 빙글빙글 돕는 경우, 새벽에 밥을 달라고 짖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승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과 다르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지금 한 13세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 9가지 항목 중에 보통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아이가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으로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은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완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발견으로 증세를 악화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지기능 자극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반려동물도 2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군이 오기 전에 보호자님들이 조금 더 그 증상을 초기에 발견해서 늦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반려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